안녕하세요. YBM 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2년 HSK 4급 1월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공부하셨던 것들을 한눈에 좀 정리할 수 있게끔 내가 중요한 내용들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하나라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자료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 듣기, 독해, 쓰기에서 핵심되는 전략을 군더더기 다 빼고 한두 줄로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한 줄로 알아보는 HSK 4급 강영역 전략 팁을 좀 볼게요. 듣기를 좀 볼 것 같은데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사실은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듣기예요. 그러니까 HSK 4급 정도는 중국에서 조금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따라갈 수 있는데 한국에서만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어에 노출되어 있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뭐 계속 공부를 하고 들었다고 해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들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우리가 정말 진짜 이 사람의 오리지널 듣기 실력을 파악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HSK 4급을 듣기를 공부하실 때 각 분야별로, 각 상황별로 단어들 막 열심히 외우셨을 거예요. 공항에서 벌어지는 일, 물건 살 때, 날씨 관련된 거, 컴퓨터 관련된 이런 단어들 막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단어 외우고 내용 파악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기를 들을 때에 그 듣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푸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보기를 먼저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면서 맞아, 이 내용이 맞았지, 틀렸지 하기에는 못 알아듣는 지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략을 보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 보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로 들으면 이 모든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도 보기만 체크하는 건 조금 더 쉽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만 체크하는 것이 정답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강의들, 듣기 관련된 강의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 녹음이 나오기 전에 보기를 꼭 읽어야 돼.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근데 사실 영어, 저 옛날에 이제 토익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 똑같이 들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이 지문 나오기 전에 무조건 보기 읽어야 돼. 보기 안 읽으면 그 문제 틀려. 라는 얘기를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게 외국어 듣기 영역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보기 먼저 소리로. 얘 학교 간대, 얘 밥 먹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뭘 해요? 그쵸? 去学校 吃饭을 들어야 되는데 소리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문으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시면 아무래도 그 HSK 4급이 그 3급이랑 비슷하게 간단한 대화가 나오기도 하지만 뒤에는 단문, 이제 5급이랑 6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문 듣기도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예문을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보기를 먼저 읽어요. TNC 깐자오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날씨가 건조하다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도 TNC는 읽을 수 있고 깐 읽을 수 있으면 깐이라도 읽어놔야 돼요. 그죠? 깐자오를 모르면 콩치가 헌, 신시엔 못 읽으면 콩치 헌, 신시엔 헌만 갖고도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만큼 소리에 되게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공기가 신선하대요. 원차, 차는 읽을 수 있죠. 원도의 원이잖아요. 온도차 해석하기 전에 원차라는 애가 헌따하대. 원차가 헌따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晚上 气温이高한지 했더니 北方的秋天温度差别很大로 첫 문장에 탁 치고 들어가요. 温度差别很大 이렇게 나와요. 很大만 들어도很大 하나 있었는데 이러고 찍으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 자체도 니네가 많은 단어랑 많은 표현을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국어를 할 때에 소리에 좀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中午最高气温达到30度 早晨和晚上却只有10几度 이런 거 다 못 알아들어도 뚜가 또 원뚜가 되게 많이 나오네 라고 찍을 수도 있죠. 是啊我都不知道该穿什么衣服了 결국은 중요한 건 깐자오나 콩치 신시엔이나 완상 치원이 까오하다는 얘기는 온도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저녁 기온이 높다라는 얘기보다는 그치, 낮의 기온이 중후의 기온이 높다라는 얘기는 나왔지 완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리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보기 먼저 보고 소리 집중하자. 어떤 유형, 어떤 전략, 어떤 분야의 듣기가 나와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전략이라는 거. 이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것만 기억해자라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딱 포인트, 소리, 보기 요거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독해 갑시다. 각각의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에 대한 한 줄 전략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독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전략은 시간 안에 풀자예요.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다른 거 3개 사실 다 빼도 저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 안에 푸셔야 돼요. HSK 4급부터 시간 부족합니다. 독해는 아무래도 읽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서 막 배열도 하고 괄호도 넣고 문장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하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럼 이 단어, 이 문장 이게 아니라 난 시간 안에 풀자. 꼭 시간 안에 풀자. 버리는 문제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으셔야 된다는 거. 독해 1부분 갑니다. 독해 1부분 빈칸 넣기죠.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십시오. 그 2021년 12월 데뷔 특강을 찾아보시면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독해 총정리를 싹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딱 포인트,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보는 한 줄 전략 포인트에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면 12월 강의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신경 써서 주어와 러 사이에는 동사 넣는 거, 헌전 회의창 뒤에는 형용사 넣는 거, 주어 뒤에는 부사 넣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라고 머릿속에. 독해 부분 맞아. 내가 독해 부분 그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근데 독해 부분이 중요했던 게 뭐였지? 그러면 아까 무샹, 라이프지 이런 단어가 중요했나가 아니에요. 문제를 내는 출제 의도와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빈칸의 위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접속사와 시간 순서에 신경을 쓰자. 자, 독해 4부분을, 그러니까 HSK 4급의 독해 2부분을 계속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접속사 공부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독해 2 ABCD 배열할 때 접속사, 예를 들어서 루고 같은 거 나오면 뒤에 나머, 보단 나오면 얼치에, 수에란 나오면 딴시 같은 거.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실 원인과 결과도 시간 순서죠. 감기에 걸려서 학교 못 가. 감기 먼저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못 가는 거고 이런 순서잖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거. 접속사, 시간 순서. 독해 2부분 핵심 내용은 그거였고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이 좀 짧아요. HSK 5급, 6급에 비해서는. 그래서 보기 빨리 보고 보기 단어랑 똑같은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지문으로 같은 그림 찾는 것만으로도 사실 50% 이상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강의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맥을 짚는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맞아 그랬지. 독해 1부분은 빈칸의 위치, 독해 2부분은 접속사 시간 순서, 독해 3부분은 그래 같은 그림 찾기. 왜? 시간 안에 풀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허나 무조건 중요한 것은 지금 시험을 임박해두고 준비하신 내일 시험 보러 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그래.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멍 때리지 말고 시험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되지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쓰기 갈게요. 쓰기. 주술목에 신경을 쓰자. 제가 이제 그 타이틀로 주술목이라고 얘기를 한 건 일단 배열하기도 주어, 수로, 목적어, 순으로 깔끔하게 배열된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뿐더러 이제 독해 4급부터는 쓰기를 작문을 해야 되잖아요. 제시된 단어를 가지고 작문을 할 때도 주어, 수로, 목적어를 잘 써야지 점수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술목에 신경 쓰자라는 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자, 쓰기 1부분 한 줄 전략. 수어와 목적어부터 찾자. 주어부터 찾으시면 혼납니다. 왜냐면 말을 시작할 때 주어부터 내가 말이야 우어 이렇게 시작하니까 당연히 주어부터 찾잖아요. 안 된다고 제가 데뷔 특강을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같은 경우에는 수어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면 주어는 처음 딱 봤을 때 주어 용의자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수어 찾고 목적어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스텝 1 보시면 수어랑 목적어부터 찾기. 그래서 제가 이제 HSK 3급도 말씀을 드리지만 我也会给你打电话라는 지문을 좀 외워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찾고 어울리는 목적어인 电话를 찾은 다음에 개인이 같은 개사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러 목적어 앞에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화를 걸 때 중국어 시간 순서라고 제가 아까 독해 이 부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화를 걸고 나서 너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내가 영희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 영희를 정해놓고 전화를 거는 거니까 개사구는 보통은 사실상 수러 앞에 써요. 그래서 주어, 부사, 조동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가 통으로 다 수러죠. 그 앞에 조동사랑 부사랑 조동사를 쓰시면 돼요. HSK 3급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주, 술, 목 사이에 부사, 조동사, 개사구 수준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저 옛날에 배울 때 저도 이제 막 어린 시절에 중국어 배우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조개, 보조개로 기억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사 쓰시고 조동사 쓰시고 개사구 쓰셔야 된다는 거야. 완벽한 문장을 만들면 我也会给你打电话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가 회의 앞에 썼지. 그러면 부사는 회의 앞에 쓰는 거야. 그죠? 그렇게. 그리고 동사는 개사구는 수러 앞에 썼지. 그 문장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문을 들었다라는 거. 자, 이게 중요하죠? 쓰기 이 부분. 작문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작문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술목만 무조건 만드세요. 주술목만. 그래서 만약에 제시되어 있는 애가 명사면 걔를 무조건 주어로 삼으세요.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면 걔를 수어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론이라는 명사면 주어로 삼으면 굉장히 좀 편해지죠. 그리고 인회라는 음악이라는 명사가 나오면 주어로 삼거나 목적어로 삼거나 목적어로 삼을 때에는 해당되는 수어를 좀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어론 시환 인회라는 예문을 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대표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로 삼으면 좋고 동사를 수어 위치에 놓고 어울리는 목적어를 쓰면 되죠. 시환은 음악을 써도 되고요. 중국 음식, 중국어 차이를 써도 되고요. 시환이라는 동사 나오면 편하게 이제 목적어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해당되어 있는 제시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헌션 페이창 쓰고 주어 뒤에다가 수어로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명사, 형용사, 동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명사 나오면 주어나 목적어 삼으세요. 그리고 동사 나오면 수어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형용사 나오면 헌전 페이창 넣으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HSK 4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니라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것들을 쫙 굵게 가지만 딱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듣기, 독해, 쓰기까지 해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지금 요 맥락을 가지고 가지치면서 조금 더 공부해 주시고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이 강의 보시면서 그래, 이걸 가지고 내가 시험 현장에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